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저것들은 보수가 아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금 국힘 지지층 내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정규재 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에 실망했다며 차라리 물러나라, 감옥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2중 3중의 위선 덩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층 일부가 총선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왜 삼겹살 먹은 척하나? 이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고기를 먹어놓고는 삼겹살 먹은 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동훈 왜 대머리가 아닌 척을 하나? 이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나? 라고 받아쳐도 할 말 없는 수준의 저열한 발언입니다. 왜 가발 쓰고 키높이 신발 신고 까치발까지 하면서 키 큰 척을 하나?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하지만 한동훈은 멈추지 않고 그 소고기집을 방문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사진을 남겨 조롱하고야 말겠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원희룡, 이천수와 함께 인천 계양구의 그 소고기집을 갔고 김치찜을 시켰으나 한동훈은 먹지 않고 콜라만 마시고 6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조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역시 대단한 악플러입니다. 자, 우리야 고마운데 정규재 씨처럼 부끄러워하는 보수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헬기 타지 않겠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12시간 투표로 나라를 구해달라. 그냥 말장난 수준의 연설을 하면서 그래도 품격을 지키고 싶어하는 보수층의 수치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유세 발언 11만 단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을 주로 언급하고 한동훈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반면에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김준혁, 양문석, 문재인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한동훈 먹금 상태에서 정권 심판을 말했고 한동훈은 언론과 함께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먹이 삼아 야당 심판, 범죄자 심판을 말했다는 겁니다. 행정 권력을 주지도 않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야당 심판론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주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백분 토론의 김진애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한동훈의 범죄자 심판론은 소구력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이거죠. 매를 맞을 사람이 왜 나만 때리냐? 쟤들도 때려라 하는 꼴이고 난 이 정부의 책임이 없다며 매 맞을 짓을 안 했다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매를 든 입장에서 더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 여기 오늘 국힘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 21명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후보 등 총 22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되어 있다. 이분들은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21명 후보들의 지역구에 대해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상황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찍어도 무효가 되지 않게 현명한 투표를 해주길 바란다. 야, 시건방지네요. 입틀막, 파틀막, 구틀막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개무시하더니 이젠 투표권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엄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매를 맞을 놈들이 똑바로 때리세요. 이거 잘못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힘당이 연출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동작을에서 민주당 유삼룡 후보를 향해서 나경원의 선거 운동원들은 저런 피켓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거지 같은 인재영입, 개떡 같은 전략공천, 거지같이 막말하고 여성비하 쉐쉐, 냄비망언, 여성비하 동장망신. 참. 그리고 국힘의 심재철은 안양에서 이런 저급한 가세현 방송을 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당에서는 김은혜가 이렇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 소개를 하나 더 드리자면 미군의 성상납한 이화여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 김준혁 후보이자 역사학자가 친일파 김한란이 이대상을 동원해서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을 비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대 동문들 중 한 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의 이모는 1948년 무렵 이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던 은예옥 씨였고 그녀는 김한란의 제물이 되어 미군에게 바쳐졌다. 이후 정신분열로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이화여대생들을 모욕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인데 국힘당과 언론당은 이것을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양산갑의 윤영석 국힘 후보는 문재인 죽여라며 테러를 조장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믿기 힘든 그건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집권 여당 후보라니 대체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퇴행시킬 작정입니까? 윤영석 후보에게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는 궤변을 그만하고 당장 후보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국가결산 보고서라는 나라의 가계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발표를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파 논란 때문인지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정보의 발표 시기도 선거 1인 10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도 매를 벌고 있네요. 그리고 개혁신당도 매를 벌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이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지원 유세에 나선 함익병이 이승만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폄훼를 하다가 다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끝이 독재여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독재를 하셨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 혼란 와중 속에 박정희라는 걸출한 영웅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보수, 정상적인 진보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이승만이 민주주의에 씨를 뿌렸고 박정희는 걸출한 영웅이다. 자, 분위기 좋았는데 똥물을 뿌렸네요. 여기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펜코에서도 사고 쳤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익병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건국전쟁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 자, 이승만을 영웅이라고 칭송했던 오세훈 그리고 함익병 이준석 다 비슷한 느낌이고 유라이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타는 이승만 퀴즈를 뽑을 것인가? 자, 현재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힘당은 매를 벌고 있습니다. 2년간 참아왔던 그 분노가 흔들리기는커녕 더 세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 고민을 한다. 경남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는 국힘의 박대출 후보와 경쟁 중인데 거기도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여러분 진주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막판 격전지로 떠오른 진주도 가고 현재 언론들의 일하는 척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라 괜찮다 싶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상황실장은 아침에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기자회견을 하시고 현장 일정 하실 거다라고 말하며 진주행이 결정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갤러리에는 당직자로 보이는 진주감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표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에 초흥분 상태입니다. 제발 진주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강제 구인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행 결정은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총선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 개입이다. 난 공익을 위해 사사로운 불이익쯤은 감내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선거 개입이 명백합니다. 과거 2020년 2월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법원은 소위 빠루 재판이라고 불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들의 재판을 일괄 연기해줬습니다. 그 피의자들의 명단입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이철규, 장제원 등 24명의 국힘 의원들은 총선 이후로 재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재판부는 지금의 이재명 재판부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들이 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몇 달씩 연기해주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4월 28일로 연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국힘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특히 안 돼. 이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선거 개입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빠루 재판은 4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의원직 박탈이고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판결을 내리지도 않으면서 법원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백한 사실을 포괄해서 내일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적지 않은 언론들의 공격이 뒤따를 겁니다. 거기에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은 연기됐다, 이재명은 연기가 안 됐다는 이 사실, 법원의 정치적 편향, 선거 개입 사실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파틀막, 그러니까 파란색 틀막, 그리고 구틀막 논란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이 빨간 점퍼를 입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자 주변에서 점퍼 색에 대해서 말들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괜찮아, 우리 몸속도 다 빨개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태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진주 유세와 함께 지인들에게 전하하시면서 지난 2년간의 심판 여정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하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